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근데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직 모르고 계세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리플 XRP가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기대감만 가지다가 끝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이 팩트만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페이퍼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SBI 리플 아시아라는 회사랑 한국의 DSRV랩스라는 블록체인 기업이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MOU라는 거는 양해각서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둘이 이 사업 같이 해보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문서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서는 아니겠지만요, 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만큼 양쪽 다 진지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과연 뭘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 간의 결제,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서 돈을 보내고 받는 시스템에 리플 레저를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리플 레저라는 거는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철로와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알고 나면 왜 이번 뉴스가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거래처나 가족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내 은행에서 출발한 돈은 바로 상대방 은행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중개은행이라는 곳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중개은행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세 곳 이렇게 많이 거치기도 합니다. 이 중개은행들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수수료가 전부 다 붙고요. 또 시간이 또 추가로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송금을 하면은 빠르면 하루, 느리면 3일까지 걸린다라는 건데, 수수료도 송금액의 3%에서 또 많게는 7%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100만 원을 보내는데 여기 대한 수수료만 3만 원에서 7만 원이 빠지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각각의 나라마다 은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원화를 일본의 엔화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은행들이 중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근데 여기에 리플 레저가 들어오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리플 레저는 거래를 처리하는데 보통 3초에서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수수료는 어떨까요? 3만원, 7만원 나갈까요? 아닙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 한 건당 수수료가 원화로 따지면 1원도 안 돼요. 엄청 작은 수준이죠. 그리고 중간에 중개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뭐 두 곳, 세 곳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직접 전달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3일 걸리던 게 5초로 줄어들고, 또 3만원, 7만원 나가던 게 수수료가 거의 제로가 된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걸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걸 소비자가 직접 하려면 번거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MOU가 바로 그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송금을 하되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인데요. 이 RLUSD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 이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달러 같은 실물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켜 놓은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XRP 어떻죠? 하루에도 가격이 막 몇 %씩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면 계속 1달러 근처에 머물러요. 그래서 실제 결제나 정산에 쓰이기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SBI VC 트레이드라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RLUSD를 일본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돈을 보낼 때 리플 레저라는 빠른 길을 쓰고, 또 그 위에서 RLUSD라는 가치가 안정된 코인으로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중간에 환율이 출렁거려가지고 손해보는 일도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인데, 이제부터 조금 더 넓은 그림을 볼까요? SBI 리플 아시아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이번 뉴스가 왜 가볍지 않은지 바로 아실 겁니다. SBI 그룹 같은 경우는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예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까지도 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회사입니다. 이 SBI 그룹이 리플과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SBI 리플 아시아고요. 그러니까 동네 스타트업이 우리 블록체인으로 뭐 해볼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 금융의 핵심 축이 있는 기업이 직접 나섰다라는 거. 이 상대편인 DSRV랩스도 한국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고요. 또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실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검증된 인프라 회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가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습니다. 리플 측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금융 포용성이라는 개념인데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아직도 수십억 명이 있습니다. 은행이 없으니까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대출도 못 받고요. 보험도 만들지 못합니다. 리플은 이런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은행이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결제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실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플 측의 비전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SBI 리플 아시아가 일본 쪽 인프라를 깔고 또 DSRV 랩스가 한국 쪽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업 간의 결제, 그러니까 B2B 거래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 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 거래에서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개인 송금 쪽으로 확대되는 순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리플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들,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었는데요. 먼저 현지 파트너랑 MOU를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결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은 점점 더 범위를 넓히는 시기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MOU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번 건이 기존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요. SBI라는 일본 금융 핵심 그룹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사실 그 자체고, SBI는 리플에 이미 수년간 투자를 해왔었고요. 또 XRP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회사입니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이미 쏟아온 곳이기 때문에 이번 MOU가 그냥 구색 맞추기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한일 결제 모델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건 한국과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금융 규제가 엄격하고요. 또 시스템도 잘 갖춰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성공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우리도 이거 도입해볼까? 이런 신호탄이 되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파급력의 범위가 이 아시아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드리자면 SBI 리플 아시아랑 DSRV 랩스가 MOU를 체결했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 결제에 리플 레저를 집어넣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합쳐져서 빠르고 안정적인 정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MOU 단계이긴 하겠지만 양쪽 다 실행 역량을 갖춘 회사들이란 점에서 이번 건은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MOU 이후에 실제 파일럿 테스트가 언제 시작될 거냐, 그 소식이 나올 때 다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죠. 답답하죠. 지루하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의 흐름과 잘 어울리는 포트폴리오인지, 내가 너무 한쪽만 몰빵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또 반대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리플을 많이 좋아하시죠. 이 리플 XRP 몰빵 투자로 들어가가지고 시간 지나면 오래겠지, 어쩔 수 없이 강제 장기 보유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면은 당연히 지금 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지고 또 상승세로 이어지니 어려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가 크림이 가득 찬 통에 빠졌어요. 첫 번째 생쥐는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생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치즈를 먹고 싶었거든요. 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계속 미친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허우적거린 결과 이 크림이 굳어져가지고 버터가 됐고요. 그렇게 두 번째 생쥐는 그 굳은 버터를 밟고 무사히 통 밖으로 빠져나와서 치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캐치미 이브 유캔 영화 속에 크림통에 빠진 두 마리 생쥐 우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지금 코인 시장, 투자 시장이 이 우화가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매번 영상마다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바로 투트랙 전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수익내기 좋은 시장이라서 계속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 그렇게 귀에 피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시장이요. 리플 안 올라가서 지루하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시장만큼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무빙들 한번 보세요. 최소 5%, 15%, 20%, 40%씩 폭등하고 있는 대규모 알트 장세입니다. 그냥 업비트 호가창 한 번씩 보세요.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10%, 20%는 기본으로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세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리플만 쳐다보고 수익 안 낸다? 이거는 마치 크림통에 빠진 첫 번째 생쥐처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첫 번째 생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또 맛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투트랙 전략 짜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두 번째 생쥐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번째 생쥐신 분들 우리랑 함께 수익 내기 위해서 타점 공부하시고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가, 지금 RSI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MACD 지표가 왜 이렇게 뜨는지, 남들이 리또속이라고 한탄만 할 시간에 이 첫 번째 생쥐처럼 그냥 포기하고 바라만 보면서 리플 안 올라간다, 리또속이다 익사해버릴 시간에 누군가는 지금 장세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웹3 테마가 올라갈지, 다음은 디파이 테마인지, 아니면 RW 테마에서 여기서 수혜가 될 알트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코인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지 우리 채널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요. 중동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공부해보고 또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이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유동성을 풀어서 언제쯤 시장이 올라가고 또 알트 장세에서 메이저 알트 장세 그리고 비트코인 장세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최저점이니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전략을 구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묻어두고요. 또 계속 가져가시되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단타로서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시거나 아니면 고점에 사서 더 비싼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셔서 수익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셔야 되는 장세인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절반으로 쪼개셔서 이 수익의 절반은 중장기 계좌로 넣으시고 또 중장기 계좌 투자금을 불려 나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단타 수익을 내는데 사용을 하시거나요. 또 소중한 가족들과 외식하셔도 되고요. 옷을 사 입는 쇼핑을 하거나 헬스장 PT 등록하셔서 자기 개발하셔도 됩니다. 이런 돈들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이 투자라는 게 또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재미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단타로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연구해보셔도 좋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겁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혼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함께 하시고 우리랑 함께 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정성을 담아가지고 간곡하게 응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우실 때 할 수 있다 3번만 외치세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